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6일 나도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을 보았을 때는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우 증시가 35,740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점을 넘어섰고요. 네, 35,000을 또 넘어서면서 최고가를 또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사뭇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시 분위기가 지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헝다에 대한 그런 부도 그런 이제 부채들이 버블들이 이제 터질 위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면서 이번 큰 하락이 시작되었었는데요. 그 헝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지금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가 분명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자리를 좀 잡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런 게 이제 검토가 되었을 때 또 다시 한번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실 대형주 있죠. 네. 그런 대형주들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던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는 사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단계이긴 합니다. 증시 분위기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시 따라서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관점을 가지시고요. 지금 이제는 성장주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1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이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들, 고배당주들 위주로 또 투자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은 이제 MSCI에 대한 이슈, 여기 이제 편입되는 한 3, 4개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11월 10일까지 또 이제 그게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시세가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고 마냥 이제 이 분위기 따라 이 대상승을 겪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전략을 가지고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분위기를 맡기고 뭐 어느 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월봉만 보더라도 거래 자체가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음봉을 디디면서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 자체는 무시를 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줍니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보시면 크게 나갈 때는 크게 나가고 들어올 때는 엄청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매수를 연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10월달 들어가지고 매수량이 별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이제 기관 투자자 수급으로 조금 받쳐지는 듯 그것도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들어와줘서 이렇게 받쳐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을 때는 또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거래량이 없는 채로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계속 그렇게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아직 고점 가려면 멀었고요. 뭐 V자로 올라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거래가 투심이 계속해서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죠. 네, 증시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그런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61선 패턴이 그래도 깨졌습니다. 환율이 다행이고요. 네, 요 정도에서 고환율로 쭉 바로 다이렉트로 진입하기보다는 한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을 본다면 사실 이렇게 뭐 쭉 다이렉트로 올라간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오르면 좀 조정을 받았다가 또 올라가면 받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증시도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환율이 잠깐 내린 것처럼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렇게 증시 분위기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이제 보게 되면 뭐 1.6%대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채권 수익률입니다. 1.624%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률이 조금은 멈췄죠. 채권 수익률이. 그래서 다행이고요. 이 고점을 이제 쉽게 뚫어버리면서 쭉쭉 올라가 버리면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단은 네, 지금 분위기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뭐 한국 증시 전부 조금 이제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하지만 V자로 완벽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은 반등을 하더라도 노림수를 가지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마냥 이제 증시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베트남 쪽에서 계속 뜸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뉴스가 나온 것은 나노코박스 이제 승인 틀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베트남 보건 당국이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네,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 지침 구체화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뉴스에서 네,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베트남 부총리는 2030년까지 네, 백신의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승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백신 생산 기술을 마스터하는 등 이제 향후 잠재적인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최소 10개의 백신 생산 기술을 소유를 하고 최소 3개의 백신을 뭐 생산할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뭔가 의미 있게 긴급 승인에 영향을 미칠 뭐 그런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보호 효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효능과 함께 지금 WHO까지 한 번에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좀 시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좀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시간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증시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나노코박스 관련주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HLB부터 먼저 보게 되면 1150원 내려서 45,2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지금 시간외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오늘 45,000원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또다시 네, 저점을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제 점점 더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평행하게 이 주가와 평행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떨어진다면 이제 241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241선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 자체가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한 그 양봉이 이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게 시작가가 아마 이제 36,000원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죽어버리면서 점점 떨어지는 그런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진 시세가 끝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긴급 승인이 나왔다면 바로 이제 N자로 좀 올라갔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그 긴급 승인이 미뤄지면서 이런 식으로 좀 힘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 라인을 형성했을 때는 그래도 추가적인 긴급승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더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아직 손절을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또 지지라인이 무너지고 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HLB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가 오늘 좀 매수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HLB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합병을 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소규모 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재무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합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A라는 기업이고요. 체외 진단 기업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 이제 합병을 성공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네, 재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해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나노코박스와는 좀 별개로 HLB 자체가 조금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뭐 대충 일정을 살피면 합병 기일은 1월 1일로 네, 내년 초에는 이제 합병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네, 뭐 큰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는 HLB 제약이고요. HLB 제약 1250원 내려서 네, 16,5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HLB 제약도 네, 지금 지지 라인을 지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HLB보다 HLB 제약이 좀 선행지수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241선을 하락 돌파를 해버리면서 결국에는 네, 상승 시작했던 그 부분까지 지금 다 하락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이런 61선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선이 무너졌을 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것이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이제는 수익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HLB 제약은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좀 하다가 좀 바닥을 다졌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넥스 사이언스도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750원 하락해서 21,250원이고요. 네, 넥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 HLB 그룹이 떨어지게 되니까 같이 지지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또 이렇게 떨어졌고요. 제가 121선 기준으로 계속 넥스 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21선까지도 네, 하락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지 라인 받치지 못한 채로 지금 형성을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하락폭이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전체적인 박스권을 깼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 라인을 갈 때마다 이제 지지를 했던 그 라인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넥사이언스도 긴급 승인에 대한 그런 소식, 나노코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없다면 계속 약세를 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좀 내려가니까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요. 이 외국인 매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가 시세가 이제 죽어갈 때 이렇게 외국인이 좀 단타성 물량으로 계속 이제 저점 매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수급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긴급 승인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 11월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지라인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네, 분명히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좀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3사에 대해서는 네, 그 긴급 승인에 대한 그 여부가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그 소식을 기다려보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점 지지 라인이 또 깨졌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